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라이즈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간다운 ETF. 저는 양희원입니다. 팀장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 자산운용의 ETF 상품기획실에 있는 이소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상품 소개해 주시러 오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작년에 있었던 전력 쇼티지 혹시 아시나요? 전 작년에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잊고 싶으셨구나. 최근 트렌드는 강하시니까 GPT, 지브리 그림체 아시나요? 알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아주 다 난리예요. 사람들 스토리만 올렸다 하면 전부 지브리 그림체로 바꾼 얼굴도 나와 있고 저도 한번 쓱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많이들 이제 해보시잖아요. 이럴 때 전기가 계속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AI도 많이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 이슈가 있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가상화폐를 채굴할 때도 전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전기가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구조적으로 전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쇼티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오죽하면 오픈 AI 이 샘 올트먼이 제발 그림 좀 그만 만들라고. 맞아요. 전기 너무 많이 쓴다고. 맞아요. 이거 대표가 그러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제품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모두가 이렇게 GPT로 이제 지브리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여기 이 차트 저랑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전력 소비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혹시 그래도 기억을 끄집어내신다면? 네. 원자력? 원자력! 알죠. 네. 우리 라이즈에서도 관련 상품 나왔었거든요.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 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전력 수요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이 상품 보자 했던 건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운용사들이 AI 뭐 전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때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뭘까?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이 뭐 붕괴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막 이런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 각 국가마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믹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에너지 믹스로 전력을 생산을 해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미국은 어떤 에너지 믹스를 쓸 것 같으세요? 미국은 원자력? 왜냐면 또 트럼프가 뭐 원자력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뭐 더 짓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또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동안까지는 석탄이나 석유 이런 화석 에너지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색깔의 이 변화가 바뀌는 거 혹시 보이세요?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 파란색이 늘어났는데, 파란색이 천연가스네요?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 늘어난 건 천연가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50% 정도 적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약간 좀 브릿지 역할을 얘네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 전문가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방금 이제 뭐 차세대 에너지원 하면은 저희가 뭐 원전, 말씀하신 원전, 아니면은 뭐 태양열, 뭐 풍력, 지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원들이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대한 입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맞아요. 바람 안 불면 뭐 풍력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는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전기가 오늘은 뭐 생산이 안 되니 멈출 순 없잖아요. 오늘 핸드폰 배터리 충전 여기까지만 해 하면 이제 난리 나니까 안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가교 역할을 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자력이 좀 말씀하신 대로 화두가 됐었고, 이제 문제가 원전이 생각보다 건설 기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이게 뚝딱 자 이제 만들 거야 하면 다음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우리 집에 아니면 각 공장에 전력이 공급되는 데는
거의 몇 년씩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대형 원전이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SMR 네. 소형 원전이 뭐 빨리 만들면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당장 지금 전기를 워낙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율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거든요. 네. 이 점에서 착안해서 저희가 라이즈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ETF를 만들었어요. 역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약간 그 구연도가 해주시는 유치원 쌤 같기도 했어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약간 홀리는 게 여기서부터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미국에서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엄청난 빌드업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주셨는데요. ETF 만드시는 분들은 과연 이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개발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기는 했어요. 저희가 뭐 커버드콜이나 AI 같은 걸 생각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지만 저희가 이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인도나 이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치를 발견하고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다른 운용사랑 비슷한 상품을 내는 것보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천연가스 하면은 이제 뭐 원자재다 보니까 ETN으로도 투자를 직접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된 뭐 미드스트림 이런 쪽으로도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이 천연가스 상품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 천연가스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생산, 수출, 인프라 이렇게 해서 좀 종목 구성을 해봤어요. 상품 이름이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이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갓 나온 ETF로서 이 짬바를 바탕으로 이 이름 안에 출제자의 의도가 다 있거든요. 그냥 맞아요. 천연가스 아니고 천연가스 밸류체인. 여기서 이제 나눠진 파트가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밸류체인별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생산 기업들이 천연가스 가격을 또 쫓아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요. 항상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질 때는 인프라 기업들이 배당을 좀 받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방 안정성을 좀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가 천연가스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출 기업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과 먹거리를 창출해냅니다.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배당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꽂히자마자 어라? 나 이거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커요.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도 이런 천연가스 가격 자체에 등락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생산 기업들 주가가 같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실 수 있죠. 네. 이런 생산 기업들에 저희 포트폴리오상 30% 투자를 합니다. 들어보신 기업일 것 같은데 엑선모빌이 저희 대표적인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에요. 넘어가서 두 번째는 천연가스 인프라 기업인데요. 천연가스가 항상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빠질 때 보시면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가가 안정적이에요. 오, 그러게요. 영향을 크게는 안 받네요.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보다는 이 물동량, 얼만큼 사람들한테 정제해서 운송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락과 상관없이 물동량만 받쳐준다면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고요. 또한 인프라 기업의 특성상 연 좋아하시는 3에서 6%의 배당이 나옵니다. 3에서 6%의 배당. 키워드. 이런 인프라 기업에 50%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질 때는 하방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엠브리지라든지 윌리엄스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확실히 구성 종목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산 쪽에서 빠질 때 단단히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 종목들이 들어갔다는 거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같이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맞아요. 분산, 해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집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쉐브론이라는 기업인데 이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석유 회사 중에서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이제 정책에 제일 이제 많이 언급됐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석유를 다시 파내고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LNG 수출 터미널 추가 건설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못 가져왔을 때 맞아요. 유럽에서 대체제로 미국 천연가스를 조금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미국 외의 천연가스 지역에서 천연가스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 수출 기업들은 여기서 또 이제 마진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뉴스 2개를 좀 가져왔어요. 네. 기사의 시작은 트럼프이지만 결국에는 각국들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세 분쟁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전략적인 카드로 아니면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 수입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최근에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저희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ETF 투자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네, 없습니다. 사야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 ETF를 향한 엄청난 홍보를 보여주신 우리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영 팀장님의 열정을 봐서라도 4월 22일에 상장되는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ETF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즈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오늘도 정말 즐거운 ETF 공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